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불행한 커플과 행복한 커플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행복한 연애를 하는 방법. 뭐든지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은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커플이 보통 커플들보다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면 행복한 연애의 비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연애 심리학의 대가 산드라 머레이 교수의 연구를 통해 그 비법 하나를 공개해 볼게요. 행복한 커플, 불행한 커플. 뉴욕 주립대 심리학과의 산드라 머레이 교수는 행복한 커플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애 중인 105명의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먼저 머레이 교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이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22가지 성격 특성에 관한 설문지를 주고 22가지 성격 특성에 관한 설명을 고르도록 했죠. 당신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라는 질문에 따뜻한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 생각 없음 등등 이렇게 체크를 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똑같은 설문지를 실험 참가자의 연인에게 주고 실험 참가자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어요. 당신의 연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래서 따뜻한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 생각 없음 등등 이렇게 항목들을 갖고 체크를 하게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머레이 교수는 똑같은 설문지를 실험 참가자의 친구에게도 부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명을 첫 번째는 본인,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연인,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친구가 이 세 사람이 각각 평가를 하게 한 거죠.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과를 분석해보니 행복한 커플과 불행한 커플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불행한 커플의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았어요. 본인이나 친구보다 연인의 평가가 가장 안 좋았어요. 반면에 행복한 커플에게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험 참가자의 연인이 실험 참가자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연인이 76점, 본인이 70점, 친구가 70점으로 평가한 거죠. 즉, 행복한 커플의 연애 비법은 상대방을 좋게 봐주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실제보다 더 좋게 봐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만과 편견. 사실 연애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의 감정이 수학 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키는 그냥 재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연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확히 알아내는 건 불가능해요. 대충 이 정도 아닐까? 느낌으로 알 뿐이죠. 그렇다 보니까 좋게 봐주려면 마음껏 더 좋게 봐줄 수 있고 나쁘게 보려면 실제보다 훨씬 더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태도의 차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인과 싸웠을 때를 예로 들어 볼게요. 선순환의 예죠. 연인과 다퉜지만 연인을 좋게 봐주면 연인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인의 좋은 점이 더 잘 보이게 되고 결국 덜 다투게 되어서 갈등 해결이 쉬워지게 돼요. 이처럼 연인을 좋게 보려는 태도는 관계의 갈등이 더 쉽게 해결하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연인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은 상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악순환의 예를 볼게요. 반면 연인과 다퉜을 때 연인을 나쁘게 보면 연인에 대한 믿음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연인의 안 좋은 면만 보게 되고 결국 더 크게 자주 다투게 되어서 갈등 해결이 어려워지게 돼요. 즉, 연인을 나쁘게 보려는 태도는 단순히 갈등 해결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가 갈등에 취약해지도록 만듭니다. 연인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가 관계를 더 큰 수렁으로 이끄는 거죠. 산드라 머레이 교수가 쓴 이 논문의 제목은 What the Motivated Mind See예요. 의역하자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뜻이죠. 지금 나는 연인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좀먹고 있는 건 바로 당신의 마음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을 공유하는 커플이 진짜 행복하다. 연애하면 좋은 점 하나는 바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할 연구에 따르면 연인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는 것은 관계에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연인과 사이가 멀어진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럼 무슨 실험인지 함께 볼까요? 커플이라면 특별히 집중해 주세요. 자유로운 감정 표현. 로체스터 대학의 브리 피터 교수는 연인 사이의 감정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90쌍의 커플을 모집했어요. 먼저 피터 교수는 커플들에게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고 연인과 대화를 나누도록 했어요. 단 절반의 커플에게는 자유롭게 느낀 점을 얘기하도록 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자신의 소감을 말하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지 말라고 했죠.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던 커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브래 피터 교수는 커플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 명이 박스 안에 손을 넣어 손으로 특정 단어의 모양을 만들면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손을 만져서 무슨 단어인지 맞추는 게임이었죠. 사실 이 게임의 목적은 두 사람의 손잡는 시간을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했던 커플과 못했던 커플 사이에는 실험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났어요. 게임을 하는 동안 손을 만진 시간이 감정 표현한 커플은 169초, 감정 표현을 안 한 커플은 137초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말했던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연인의 손을 훨씬 더 오래 만졌어요.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걸까요? 브래 피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친밀감 때문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친밀감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예요. 연인 사이에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만큼 관계의 친밀감이 낮아지죠. 실제로 위 실험에서 감정 표현을 못하게 했던 커플은 대화를 하고 난 뒤 친밀감이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후 게임을 할 때 연인의 손을 덜 잡게 되었던 거죠. 심지어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도 말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멀어져요. 오늘 영상의 교훈 하나. 연인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굳이 얘기해서 뭐해? 이해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옳지 않아요. 행복한 것이든 슬픈 것이든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있다면 무엇이든 연인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소소하게 주고받는 감정 표현들이 모여서 두 사람의 관계를 더 튼튼하고 친밀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 교훈. 상대방이 먼저 감정 표현을 하면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주도록 하세요. 아무리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해도 상대방이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친밀도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만약 연인의 감정 표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지난 영상 연인을 위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과 연인이 힘들 때보다 기쁠 때 더 잘해야 하는 이유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불행한 커플과 행복한 커플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